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현재보다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TLT는 들어가셔도 돼요. TMF는 단기 뷰가 중요하거든요.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란 관점에서 해외 투자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머징 마켓 채권도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이 올 거고 정말 주식 못지않게 좋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금년은 채권 투자의 해가 될 거다. 이제 조금 시장의 기대가 사실 어느 정도 과다는 얘기인데, TMF 같은 얘기, TMF. 미국이 이제 장기채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작년 말에 이제 시그널 나올 때 대표님의 회사에서는 10월에 이미 이제 매도를 다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말에 금리 인하 곧 된대. 그러면 지금 야 들어가자. 이제 변동성 큰 걸 들어가야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 3배 들어간 분들, 뭐 완전 물려 있는 분들도 많아요. 뭐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 몇 퍼센트가 우리가 수익이 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3x 곱하기 3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TMF 좀 계산을 좀 해보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TLT가 듀레이션이 16 내지 17입니다. 즉 금리가 1% 움직이면은 TLT는 가격이 절대 수익 한 17%가 난다는 거고, 거기에 TMF가 곱하기 3이기 때문에 한 54%, 55%가 듀레이션이 나올 것이고, 그럼 금리 1% 떨어지면은 가격이 거의 한 55%가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가 1% 올라가면은 55% 터집니다. 근데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반대로 금리 내려갔다가 한 0.5%면 위로 튀어 올라가도 거의 한 30% 깨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TMF를 거래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할 건 뭐냐면, 이게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상품이라서 우리가 영어로 time decaying,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존재해요. 질문 많으세요. 딱 TMF 투자해서 금리 올라가도 다 버티세요. 언젠가는 금리 내리겠지. 이렇게 하셔서 비자발적으로 장투를 하게 되는데, 장투하시면 무조건 손해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시간 가치 때문에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리고,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보니까 우연찮게도 작년에 TLT를 투자하셨던 분 연초 대비 연말에 금리가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에 왔어요. TLT가.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국채 금리가. 그러면 국채 금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왔다가 제자리에 돌아왔는데, TLT는 이론적으로 제자리에 왔으면은 가격은 똔똔일 거잖아요. 근데 똔똔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채권에 이자 수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연간 금리는 제자리에 왔지만 TLT는 가격이 플러스 한 3 내지 한 4%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죠? 그런데 TMF는 작년 안에 어떻게 됐냐? TLT에 곱하기 3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작년 안에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21%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되죠? 20% 이상이 시간 가치라는 거.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TMF를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금리가 제자리에 있더라도 계속 나의 투자 기준선이 계속 밀려 내려간다는 거죠. 마치 약간 비탈진 국면에서 위를 딱 던져서 잡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에는 요 밀려 내려가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지만, 이거를 6개월, 1년 넘어가면은 이 베이스가 굉장히 밀려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설령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큰 수익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TMF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한 6개월 안에서 한 3개월 정도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딱 결말을 내고자 하는 투자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스나이퍼처럼,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정말 예리한 칼이기 때문에 그냥 짝짝 벨 자신 있는 분들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죠. 그리고 돌아가서 3월달에 금리 인하면 금리 인하 전에 딱 사놓으면 되겠네 라는 기본적인 마인셋을 갖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달리 반대로 금리가 뜨고 있죠. 그래서 생각만큼 이렇게 일자로 안 떨어질 거다. 분명히 이렇게 금리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칠 거고, 이 TMF 같은 경우 이 플럭추에이션 치는 레벨도 고민하고 게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현재 촬영 일자로 4.16이지만 TLT는 관계없어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TMF를 고민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현재보다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채권 투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채권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립 견해고요. 롱텀으로는 비중 확대입니다. 그러면 TLT는 들어가셔도 돼요. TMF는 단기 뷰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MF는 조금 더 기다렸다 공격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반면 이미 물리신 분은 조금 늦긴 늦었는데 약간은 고통의 시간이 좀 더 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현재 TMF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은 성급하게 덤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공식 비표는 일반인은 TMF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여쭈면 여러분들이 채권 수익, 채권 금리 내려갔을 때 너무 장기 채권 플레이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앞으로 금리가 장기 금리, 단기, 장단기 역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기 채권을 투자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패러럴하게 내려갈 걸 가정을 하고 장기를 투자를 하면은 이 민감도가 더 크니까 장기 투자하는 수익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TLTD에도 재미없어서 곱하기 3을 투자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겁니다. 장기 금리가 한 1년을 본다면은 장기 금리 떨어지긴 떨어질 건데 얘는 그렇게 재미없을 거고요. 얘가 훨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을 추천드리는데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 대표요. 채권 가격이라는 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금리 변동폭 곱하기 듀레이션이거든요. 그럼 설령 장기 금리가 예를 들면 0.5 떨어지는데 듀레이션 20년이면은 가격이 10% 올라가잖아요. 반면 단기 금리는 금리 2%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듀레이션 2년밖에 안 되니까 가격이 4%밖에 안 오르고 여기는 0.5만 떨어져도 10%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덜 떨어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듀레이션 효과 때문에 장기 채권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 불구하고 단기 채권 금리가 움직이는 걸 기반으로 한 투자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도 그렇고요. 단기 금리 움직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장기 채권에만 열심히 스터디 하시는데 좀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수혜를 보는 ETF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초반에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의 국채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더 크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나라들의 국채를 사는 게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브라질 국채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단은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현재 브라질이 한국보다 더 안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단지 이제 신용 등급 측면에서 한국의 등급보다 브라질이 낮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더 위험한 채권 맞습니다. 채권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인 입장에서 브라질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브라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태평양 건너는 동안에 이 파도의 울렁임, 그러니까 환율 변동 리스크에 또 노출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의 가장 고난이도 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면은요. 채권 투자를 할 때 우리 첫 번째 봐야 될 것들이 채권의 어떤 메커니즘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이고 거시경제를 봐야 되는데 거시경제를 볼 때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도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국내를 투자하든 미국을 투자하든 다 해당이 되는 말인데 여기에 브라질은 우리가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환율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환율은 좀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달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설령 달러 가치가 가게 많이 하락하고 워낙 굉장히 크게 상승하면은 미국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달러 자산은 설령 깨지더라도 언젠가는 회복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치 골드처럼. 문제는 이제 이머징 마켓 국가들 같은 경우는 환율의 변수는 사실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 또 환율의 메커니즘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알 대비 원화가 7번인데 그 이후에 가장 최저까지 빠졌던 게 한 2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환율이 거의 한 60, 70%가 깨진 거잖아요. 물론 10년 동안 들고 가셨던 투자자 입장에서 총 수익은 안 깨졌어요. 무슨 말이냐? 브라질은 연 10%의 쿠폰을 주고 줬었거든요. 그러면 10년을 투자했다고 하면 토탈 100%의 수익이 나오죠. 근데 환에서는 70% 깨졌으니까 퉁치고 나면은 그렇죠. 한 30%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현재 브라질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투자의 어떤 인센티브가 되는 거는 연 10%의 확정 이자 수익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을 가장 아직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트라우마, 환에서 한 70% 깨진 게 가장 큰 트라우마이죠. 그래서 결국 브라질을 볼 때는 이 환율 전망과 그리고 브라질의 물가 전망, 인플레이션, 금리 내려가지 이런 걸 복잡다단하게 봐야기 때문에 결코 쉬운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 10% 이자가 나오는데 절대 수익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변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제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이게 매니저가 될 거로 보여지면은 한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투자는 해보신 만 하지 않겠냐는 판단합니다. 브라질 투자는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 투자임에도 연 10%, 뭐 10년짜리면 100%니까요. 뭐 그런 상황을 좀 더 감안하면은 뭐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해 볼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들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고민해 볼 나라. 물론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채보다도 사실은 한국채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럼 뭐 어려우면 한국채 투자하고, 아니면 이제 미국 장기채보다도 미국 단기채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거 이제 투자하면 쉬운데, 또 해외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사실은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모 공중파에 가서 제가 1월 2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금년은 채권 투자의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얘기의 어떤 가장 중요한 논거는 뭐냐면은 다양한 해외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금년엔 등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현재 그 미국만 놓고, 미국 시장 놓고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지금은 오로지 국채 가지고 그 게임을 하지만은 하이드 채권이 금년 어느 시점에 이제 투자 타이밍이 도래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고로 하이드 채권은 이자 수익만 7, 8%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드 채권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가요. 즉 채권 가격이 경제가 딱 턴어라운드 하면은 채권 가격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채는 채권과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이드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표현이 그런데 깍대기만 채권이에요. 확정금리 주는 것만. 그런데 안에 뜯어보면 주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 주식 같은 느낌이라는 건 주식과 같은 방향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즉 경제가 좋아지면은 하이드 채권 가격이 올라요. 높은 쿠폰에다가 하이드 채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금년 일정한 시점 되면 국채 다음 주자로 미국 내에서는 하이드 채권이 있을 것이고, 미국 이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 기회가 나올 거라 봅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 이외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선진국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도 투자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머징 마켓 채권들은 한국도 포함이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한국, 브라질 모두 포함되는 건데, 자 볼게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마인셋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란 관점에서 해외 투자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명확해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교포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미국은 이제 금리 좀 낮잖아요. 한국도 금리가 낮고. 그러면 채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자가 높아야 돼. 첫 번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이자가 높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머징 마켓이 이자가 다 높거든요. 예를 들면 브라질은 10%고 멕시코 같은 데도 거의 한 9% 나와. 예를 들면 이렇게 이머징은 첫 번째 금리가 높다는 거에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이머징의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죠? 인하를 따라가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해당한 나라의 시중금리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시중금리 내려가면 채권 가격도 오를 거잖아요. 높은 이자 수익과 금리, 미국 연준의 정책의 방향에 발맞춰서 해당 나라의 금리 인하 들어가면 채권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그죠? 여기에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통화라는 거는 연준이 급격한 긴축을 하게 되면은 달러 강세고, 연준이 브레이크를 풀기 시작하면은 달러 약세
비달러 강세로 돌아가죠. 일반적으로 로직이. 그러면 이머징 마켓 국가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달러 대비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의 로직이 작동이 될 거죠. 이렇게 될 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어딜 투자해야 되냐면 이머징 마켓 채권을 투자를 해야죠. 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매력이 뭐냐면 높은 이자 수익. 두 번째 미국 금리 인하니까 주요 중앙은행들이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 인하할 거야.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세 번째로 투자국, 미국 사람 입장에서 투자국, 이머징 투자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올라가면은 환 차익도 먹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여러분들 이머징 마켓 채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이머징 마켓 채권도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이 올 거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정말 주식 못지않게 좋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얘기가 또 주목해 봐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당장은 아니어도 다양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돼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단기간 채권 투자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밖에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채권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올해 다양한 투자로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